김석철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네, 오늘 장시 후반 지수의 변동성이 거의 없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어떤 점을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 장세, 수익률 장세죠. 지수는 변동성 등락 흐름이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돈 버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침 파워 시스템 방송에서 관심주, 특히 이제 단기 관심주들을 계속 보시면은 급등주들이 사실은 지금 최근에 속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태웅이라든지 오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급등 시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세의 포인트를 최근에 제가 한 근 6개월 넘게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런 흐름들이 계속 수익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력주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흐름에 집중하는 감각이 여전히 필요해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제가 왜 단기 변동성 지수 등락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시장의 흐름은요, 어떤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수가 한 일주일 동안 상승의 흐름을 보인다고 해서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느냐 이런 건 아니고 등락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락의 흐름은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지수는 단기 저항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종합주가지수 측면 속에서는요, 단기 지수 등락의 흐름이 단기 목표치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목표치는 어디냐면 30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중심선을 잡고 있는 부분이 300일선이라는 것이 이전에 300일선에서 한번 이탈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300일선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요 자리를 돌파하기에는 시장의 전체적인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지금 1943포인트가 30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지수의 그 단기 변동성 상승의 흐름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고요. 다만 코스닥의 흐름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경우는 지금은 단기 등락이 아니라 추세적인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흐름은 괜찮다. 다만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최근에 보면 한 2, 3일 동안 5일 이동평균선하고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단기 과열권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약간 단기 과열권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한번 팔고 다시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소형주 중심의 수익률 랠리는 지속되고 있지만은 코스닥의 경우는 약간 단기 과열권 흐름에 또 진입되고 있기 때문에 한풀 또 쉬었다 가는 흐름도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대응해야 될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죠. 단기 관심주부터 들려주시죠. 네, 단기 관심주.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단기 관심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추세 흐름의 종목은 계속 우리가 단기 관심주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보이는 종목들을 한두 종목 정도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프리카 TV, 그 다음에 오텍, 태웅. 오늘 오텍 태웅이 또 지금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이스 DMB, ICD는 오늘 좀 눌림목 보이고 있는데 이거 한번 AS를 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람인 HR, 사조 시푸드, 코디에스, 사조 시푸드 어저께 이제 편입시켜준 종목이고요. 코디에스가 또 이제 급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종목별로 한번 이제 보면은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300일선까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300일선에서 이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2차 랠리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냐면은 이제 2차 랠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어저께 보면은 장중에 1200원까지 갔다가 약간 눌리면서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요, 장중에 나타나는 위에 꼬리는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추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는 아프리카 TV는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랠리 진행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오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흐름이 이제 300일선 돌파 이후에 지금 이 노란 선이 아프리카 TV의 경우도 노란 선이 300일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텍 같은 경우도 300일선 돌파 이후에 2차 랠리 구간.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 어때요?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최근에 코스닥의 종목별 흐름이 좀 강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은 유지가 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태웅 같은 경우가 그런 흐름이죠. 태웅의 경우도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2차 랠리 구간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태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풍력 관련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자체적인 흐름만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풍력 관련 쪽에서 최근에 태형은 올라가지만 유니선은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별된 종목만 매매를 하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익 IPS 같은 흐름도 최근에 보시면 이제 흐름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 흐름이 이어져 나가고 있죠. 오늘 지금 5일선에서 약간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추세 흐름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이들 종목들의 경우는 추세가 이어지는 흐름인데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시대가 아직까지 좀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나가지 않은 종목들을 이제 보면은요. 나이스 DMB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나가지는 않고 있지만 요 종목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3,200원, 300원 그 사이 가격 때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N자형 패턴이 완성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돌파가 되면은 오히려 이 종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레이스가 가능한 흐름입니다. 3,300원대 나이스 되면은 계속해서 매수 관점 유지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ICD, IC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ICD가 약간 눌림목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눌림목이 들어오는데 거래량을 극히 죽이면서 눌림목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눌림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ICD 같은 경우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14,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매수가 접근하실 분들은 14,300원을 손절선으로 정해놓고 그 가격에 근처에 들어오는 가격권대에서는 저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인 HR의 경우에도 결국 이제 이 종목의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면은 2, 3주 동안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서 지금 시세가 14,000원대에서 19,000원대까지 거의 한 40% 정도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새로 편입을 이제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사조 시푸드인데요. 사조 시푸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흐름에서 이제 중심선이라고 할 수 있는 33일선을 돌파시키고 난 다음에 그 선이 안 깨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월, 화, 수에 걸쳐서 막 시세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저께도 사실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어저께 상당히 좀 많이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늘도 좀 마찬가지로 오전에 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조 시푸드도 계속해서 관심주로 이제 오늘부터 어저께부터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디에스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지난주에 이제 이 정도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으니까 그걸 감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1선에서 한번 눌림목 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목도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300일선까지 가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300일선 돌파시키고 난 다음에 2차 랠리. 지금 코디에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300일선까지 거의 목표치까지 다다르고 있는 관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CD를 제외하고는 시세들이 다 많이 분출이 되고 있네요. 자, 간단하게 대형주들 살펴볼까요? 네, 대형주는 뭐 계속 똑같습니다. 제일모직, 그 다음에 힐라코리아, LG화학, LC소프트, 삼성테크인이 되는데 뭐 종목들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 추세 흐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IT 섹터 내에서 핵심주로 여전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이 화학주 쪽에서는 LG화학을 보자. 최근에 다른 화학주들이 좀 좋은데 일단 선도주는 LG화학이었거든요. 근데 LG화학이 제가 이번에 그 33일선까지는 간다라는 말씀드리면서 26만 원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튼 26만 원대까지는 계속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관심주 쪽에서 이제 휠라코리아, 그러니까 휠라코리아의 경우는 이제 오늘 눌림목 자리예요. 눌림목 보일 때 사셔야죠. 그래서 힐라코리아는 오늘 장중 저점 매수 관점 유효하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김석철 전문가의 관심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 탄력이 약간 좀 둔화가 되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억 원가량 좀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21선의 저항이 좀 강한 듯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